자, 이재명 딱 걸렸다. 비선 풀어서 합당 훈수 덜통 났다. 이거 완전 탄핵감이다. 자, 좌파가 지금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청천도북 첫 번째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합당입니다.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이죠.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친명계는 철저히 패싱돼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쪽은 이 대외비 문건까지 만들어서 로드맵 다 짜놓고 날짜까지 다 짜놓고 언제까지 딱 끝낸다. 그리고 이 조국당에는 뭐를 한자 던져줘야 되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준다. 이런 거 같이 다 짜놓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철저히 따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최고위원들 완전히 속된 말로 물 먹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정청래에게 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위 쿠데타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합당 문제 외에 정청래가 여러 가지 이재명의 뒤통수를 친 것들이 계속 드러났죠. 내란몰이 특검을 과거에 쌍방울 김충태 전 회장을 변론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추천을 했다든가, 그리고 그 전에 이화영에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그 변호사를 정청래가 자기 특보로 또 임명을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정청래의 반란은 진압이 된 겁니다. 이재명 쪽에 진압이 되니까는 또 정청래는 완전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고, 김어준이 나타나서 김어준이 뒤에서 계속 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난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정청래, 조국 짬짬이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최고위가 유보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김어준 하고 정청래 쪽의 지지자들, 개딸들이 또 크게 반발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성, 김어준, 정청래 지지자들이 격분을 해서 이재명 탄핵하라 막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이른바 청래파들, 전청래 쪽 사람들이 이재명을 비토하는 글이 막 올라오고 있다. 지금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게시판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통령 탄핵 못할 것 같냐. 자, 세죠. 아주 센 이야기입니다. 이 꼭지 돌면 그보다 더한 것도 시도한다. 탄핵보다 더한 것도 한다. 완전히 끌어내리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재판 열자. 이런 분위기도 좌파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초로, 불명예 기록되지 않기 바란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이재명이 정말 탄핵될 수도 있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덜통이 났습니다. 덜통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탄핵이 쌓이면 탄핵 사유가 쌓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이게 확 불이 붙어서, 특히 좌파 안에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게 확 번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이게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될 일이 하나 덜통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걸로 떠들썩했는데, 뭐냐 하면은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탄핵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막 반대를 했던 친명계, 이현주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바로 강덕구, 최고위원 강덕구가 있죠. 강덕구가 이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한 2, 3분 만에 지워버렸습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SNS에 원래 올리던 글이 아니고, 이 김민석에게 보고하려던 글이 아닌가.
내용이 드는 글 내용입니다. 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보니 이재명은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 이제 뒤늦게 이제 여기 이재명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취재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는데 당장 우파 진영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다, 정무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탄핵감이다 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글인가 보시죠. 강덕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캡처가 되죠. 저걸 본 사람들이 막 캡처를 해서 다시 확 지금 내려갔지만은 2, 3분 만에 내려갔지만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이게 싹 퍼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2, 3분 만에 지워졌다가 캡처가 된 이 글이 나중에 이재명 탄핵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 전국이 조성이 되면은 이재명 탄핵 그 소추 안에 저거 딱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이 정치 개입한 거죠. 정치 중립 위반한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수석을 만났다. 홍익표 수석이죠. 정무수석. 새로 정무수석 된 홍익표. 자, 이게 페이스북에 보통 글을 올리면은 이제 뭐 자기 지지자나 이렇게 보라고 올리는 건데 이 말을 할 리가 없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말씀드렸어? 잠시 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김민석에게 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은 지금 이재명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이 강덕구 이쪽이 이제 한 라인이죠. 합당에 반대하는 그리고 합당에 합당을 추진하는 정청래하고 막 이제 부딪히는 상황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 수석을 만났다. 홍익표는 이제 이재명의 그 의중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다. 통합에 찬성한다. 자,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완전 패싱됐죠. 패싱됐는데 이제 논의를 하니까 통합에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느냐 하면은 현재 상황상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발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통합 무산되고 나서 정청래가 발표한 거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뒤늦게 이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그쪽으로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정치 개입이죠. 강덕구의 SNS 글, 저기 보면은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홍익표가, 정무수석이.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저기 어젯밤에 놓은 겁니다. 어제 그 완전 최고위원 결렬되기 전에 미리 놓은 겁니다.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은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 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자, 정무수석을 통해서 최고위원, 자기 친명 최고위원한테 가이드라인을 막 준 거죠. 처음에 이제 패싱당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는 그거 안 되면 이렇게 하자. 그거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 전제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와 연동된 실무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을 대선 이후에 하자고 하면은 이 청와대에서는 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이 조국하고 뭐 조국당하고 뭐를 뭐 같이 뭐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또 지방 행사를 하든가 뭐 그런 이야기겠죠. 자,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이 했던 거하고 이재명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저기 홍수석이 일단 전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데, 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저기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어쩌고 이야기 나오죠. 어제 딱 그 정청래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합당을 이번에는 불발해놓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게 먼저 나왔어요. 정청래가 한 이야기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지방선거 후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 그대로죠.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대로 수임기구를 설치해서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합당 논의를 이어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 지도부 관계자조차, 민주당 관계자조차 언론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위 여부에 따라서 청와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는. 저게 원래는 강덕구가 김민석에게 보고하려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걸 잘못 SNS에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2분 만에 게시글이 삭제됐는데 왜 삭제했겠습니까? 이게 김민석의 최측근입니다. 이 강덕구가 김민석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SNS에 게시했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죠. 뭐 실수로 게시를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은 그렇다 치고 저 내용 자체가 이재명의 탄핵 사유가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덕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할피를 못 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청기를 누설한 거죠. 이재명의 정치 개입, 청기를 누설한 겁니다. 오늘 기자들하고 강덕구가 만났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SNS 그러면 왜 심려를 끼쳤죠?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거라 바로 내리라 했다. 이게 자기 또 보좌관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보좌진이 실수로 올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저걸 어떻게 보좌진이 실수로 올립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보좌진이 만났습니까? 김민석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다. 또 주장을 하고 애당초 홍익표 수석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네. 저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건 누가 쓴 거죠, 그럼 저건? 그러니까 이게 예기치 않게 쉬쉬하면서 이재명의 의중을 살펴가지고 이걸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청래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어차피 이제 파토가 나는 지경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갔는데 딱 저 내용이 지금 캡처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 강덕구 말하고는 어긋나는 해명이라고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 내용 자체에 부인을 안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부인을 안 하고 다만 저렇게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가지고 자, 당무 개입이란 것은 공천, 전당대회, 당직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실질 개입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다. 아니,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외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내부 인사의 SNS 글을 근거로 내부 인사라고 합니다. 저게 대통령을 범법자로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당무 개입은 이런 거야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김영선 공천 개입 녹취, 김건희의 공천 관여 이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문자 일십 논란, 김옥균 프로젝터 이런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당무 개입 의혹은 실체와 정황,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지만은 이번에 저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야.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저건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정계 개편입니다. 합당을 하고 하는 것은 162석짜리 여당하고 사실상 여당이나 다름없지만 야당이죠. 조국당 12석짜리.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확실하게 의회를 장악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정계 개편이죠. 그리고 여권의 정권 정치판 세판짝입니다. 완전 세판짝이. 그런데 거기에 개입한 게 훨씬 큽니까? 이게 거기에 개입한 게 아니 공천 개입보다 작습니까? 공천 개입도 무슨 뭐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지금 열심히 무죄가 막 나오고 있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사유 중에 그리고 처벌받은 것 중에 당무 개입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한 거죠. 총선 앞두고 어느 쪽이 이렇게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 이게 당무 개입했다고 탄핵 거의 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됐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여권 전체를 통째로 그냥 바꾸는, 정계 개편을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이게 더 확실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개입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어제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 김어준 쪽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신은 탄핵 안 당할 줄 아느냐, 민주당 안에서 탄핵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글이 막 쏟아지는 그 와중에 오늘 이런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외에도 지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 뇌물,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현지 어떤 인사농단 같은 것도 나중에 수사를 하면은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은 이재명의 이 탄핵이 빌드업되는, 탄핵 사유가 빌드업되는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핵심적인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훈 측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양당이 결정할 사안이고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게 다 나왔는데 별도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뭘 그렇게 합니까?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에도 버겁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질 것을 요청한다. 강덕구 경고하는 거죠. 왜 그런 걸 들켜? 대통령 뜻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라. 근데 저 강덕구는 정무수석이 만나가지고 이미 이재명의 의사를 다 전달을 받았다. 그것이 김민석에게 보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당무에 다 개입하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SNS 거리죠. 그런데 이걸 지금 주워 담으려고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그래서 강덕구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게 경고한다고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통합 과정에서 일단 패싱됐다가 뒤늦게 이게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끼어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탄핵감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